네,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못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려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모두 합격하신 엘리트이십니다. 네.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요즘 청년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청년들에게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법조인이 꿈이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지 못해서 제가 원하던 만큼 제가 학력고사 점수를 받지 못해서 법대를 진학하지 못하고 전공은 프랑스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다 2학년 때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4학년 때 행시를 합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4학년 졸업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저희 학교에서 독보적인 전교 1등짜리가 저하고 같이 대학 시험을 쳤을 때 대학에 떨어지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서울대 법대 1학년으로 입학하고,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저 친구 이제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언제 대학 4년 다니고 사법시험 공부 언제 하고 연수원 언제 졸업하고 언제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무원 몇 년 다니고 저는 또 다시 이제 거꾸로 제가 군대 가서 3년 있다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또 공무원 생활 또 몇 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연수원을 졸업하고 판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그 전에도 사법시험에 몇백 명씩 붙어도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있는 누가 붙든 부산에 있는 누가 붙든 그건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전부터 판사가 꿈이었지만 1년에 판사가 100명씩 계속 나와도 진주에 있는 누가, 광주에 있는 누가 판사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판사가 됐을 때는 이건 제 일이 된 겁니다. 내가 원래 법조인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근데 나는 조금 편하게 가자고, 재수하기 싫어서 그냥 프랑스어 선택하고, 고시 공부를 할 때도 사법시험은 조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행정고시를 선택하고, 조금씩 좀 편하게 가자고 좀 편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다시 대학에 올 때 저 친구 이제 깝깝하다, 언제 하려고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원래 생각했던 제 방향에서 조금 틀어서 조금 쉬운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제가 하고 싶었던 길을 먼저 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법시험에 다시 도전했고 법조인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구나. 내 1년, 2년 먼저 가겠다고 조금 편한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제가 결국은 딱 10년을 돌아서 왔습니다. 91년도에 행시 합격하고 2001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으니까요. 정확하게 10년을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구나.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제가 국회의원을 출마했는데, 제 고등학교 떠나고 나서는 거의 고향에 간 적이 없는데, 제가 시골에 있는 대청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 대전이나 이쪽으로 유학 갈 형편이 안 돼서 대청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청고등학교는 몇 년 전에 4년제 대학을 간 선배가 있다더라, 이런 전설이 살아 숨쉬는 학교였었습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었겠어요. 어쨌든 어찌어찌 해서 제가 서울대를 가고 그랬는데, 제가 대청고등학교 갔을 때는
제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어디 유학 가고 그러는데 저 혼자 시리에 빠져서 뭐 이렇게 1학년 보내고 이러다가 어쨌든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지만, 그리고 제가 보령에 갔더니 70 몇 년 동안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지역에서 다 그랬습니다. 야, 뭐 시장, 뭐 시의원 다 뭐 니들 민주당 뭐 누구를 찍어도 좋은데 당 따지지 말고 야 국회의원은 무조건 장동혁이야. 이래서 제가 1,500표 차이로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제가 대청고등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를 하면서 제가 행정공무원 했던 것, 그리고 법관으로 있었던 것, 그리고 법원에 있으면서 저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국회 2년 파견 갔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을 돌아온 게 아니라 다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됐었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대청고등학교를 가지 않았었으면 저는 아마 서울대를 가지도 못했고, 그 친구를 고등학교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사법시험에 도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지나고 났더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것들을 계속 하나로 모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계속 남들이 보면 쟤는 뭐만 하다 보면 한 10년을 못 참고 계속 쟤는 때려치는 일만 했다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고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1등부터 뭐 한 200명을 세워놓고 모두 다 행시를 하라고 했으면 저는 붙지 못했을 거예요. 제 앞에 잔뜩 있으니까. 그런데 제 앞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행정고시 합격할 수 있었고요.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 나오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당신들은 사법시험을 해야만 한다라고 했었으면 저는 제 앞에 잔뜩 있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건데, 도전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앞에 그냥 순서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저는 합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태생적으로 본투비 정치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치를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혜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을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나는 대학을 왔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본인의 도전을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잡으면 거기에서 본인의 도전을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내가 행시만 하고 이 사시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내가 그냥 계속 판사만 했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인생이 한 100m라고 생각하면 한 거의 90m쯤 저는 도전하고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많은 도전을 한 사람은 아마 저를 보고 제가 인생에 한 50m도 안 왔는데 제가 왜 저러고 있을까, 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그럴까봐 저는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서울대학 갔다고 거기에서 이제 나는 이제 인생 어떻게 해도 돼라고 했었으면 저는 아마 인생 한 100m 달리기에서 한 10m쯤 달리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은 것이 될 거고요.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제 공무원 됐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자라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한 인생 한 25m에서 끝내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사법시험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고 직장 한번 이제 직업 한번 바꿨으니까 여기서 끝내자라고 했으면 아마 저는 한 인생 한 40m 달리고 이제 끝냈을 것인데요. 저는 뭐 그 이후에 도전하고 정치인이 돼서도 계속 새로운 도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돌아보고 나보다 더 앞에 가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주저앉아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나를 보고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